검찰 개혁 내건 문파 공천 논란이 좀 일고 있죠.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의 현역 금태섭.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누군가 오늘 조금 전에 급기야 공천 신청서를 민주당 쪽에 냈답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강행한 것이죠. 누가? 이른바 친조국 인사로 알려진 김남국 변호사가. 자객 공천 논란, 그야말로 금태섭 찍어내려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인 것이죠. 자, 김 기자. 김남국 변호사가 오늘 출마를 강행했는데 결국 소셜미디어에 어떤 글을 올렸다고요? 금태섭 의원이요. 조국 수호 총선으로 치를 수 없다. 어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비판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봅시다. 많은 국민과 민주 진보 진영의 당원들이 조국 수호를 검찰 개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태섭 의원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겁니까? 민주 진보 진영의 많은 국민이 들었던 촛불이 부끄러운 겁니까? 라고 이제 역공에 나선 건데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김남국 변호사의 과거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죠. 오직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한 조국 장관,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한 가족에 대한 수사만 이렇게 하는 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입니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어려운 길을 걸어갔고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불쏘시개 가졌습니다. 딴지 게시판에서 형님들이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 조국 교수님 이렇게 한 건데요. 이거 제가 머리맡에 계속 두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선물 받고. 그래가지고 조국 교수님한테도 문자로 이거 제 머리맡에 그 선물해 주셔가지고 교수님 기도하면서 맨날 잔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네, 김남국 변호사 소셜미디어에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은 같은 겁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동의가 되시는지요?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이 같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래픽 넘겨주세요. 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현역 의원이 왜 나 같은 청년의 도전을 두려워합니까? 비겁하게 조국 수호 프레임 뒤에 숨지 마세요. 금태섭 의원님. 겸허하게 심판을 받고 결과에 승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의의 경쟁하자고 선언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김남국 변호사의 소셜미디어 글입니다. 우리 조 부장 한 말씀 하세요. 네, 우선 이 김남국 변호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지만 머리맡에 조국 교수의 사진을 두고 자고 네. 조국 교수를 위해 기도하면서 맨날 자고. 아이고야. 이게 딱 언행을 보면 왜 대깨문이라는 요즘 단어 있지 않습니까? 대깨문이 뭐예요? 머리가 깨져도 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층. 예. 김남국 변호사의 저런 행동을 보면은 대깨조예요. 머리 깨져도 조국.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 김남국 변호사의 그 발언을 보면서 국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의 도전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년이라고 할 때 청자가 풀 청자입니다.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야 돼요. 왜? 청년은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처럼 도전을 해야 됩니다. 지역주의 벽이라든지 계층의 벽이라든지 이런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바로 청년 정신이에요. 그런데 가장 비극적인 것은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비극적인 거예요. 본인의 언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법률가이고 어떻게 보면 지식인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라든지 어떤 여권에 기대기 위해서 조국 사수 이런 걸 외쳐왔어요. 이게 어떻게 청년 정신입니까? 이거야말로 지식인으로선 해서는 안 될 것. 네, 특히 법률가로서 해서는 안 될 것. 법률 가지고 농단하는 겁니다.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청년 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국 수호 프레임 뒤에 숨지 말라. 숨지 이렇게 마세요.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김남국 변호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조국 수호 대회에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 수사에 정말 희생된 조국 전 장관 이렇게 외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조국 수호한 거예요. 본인이 해놓고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뒤에 숨지 마라? 이게 지금 문장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언해달라. 선의 경쟁하라고 선언해달라.
본인이 어제 선언해달라. 선언하겠다고 하고 본인이 안 했어요. 본인부터 해야죠, 선언을. 네. 전혀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비록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그것이 민주당의 정신이다. 더불어짜 뺐을 때 민주당에서는 이런 게 실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손해보더라도 도전하는 것. 이게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예. 이것을 민주당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에 민주당의 공천을 바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네, 조국소 프레임이라는 것은 허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조국 수호 대회에 나가서 연사를 했어요. 예. 이것이 어떻게 허구 만들어낸 것입니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김남국 변호사가 오늘의 이제 민주당의 공천 시청 오늘이 이제 마감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는 서울 강서갑에 출마하겠습니다. 이 공천 신청서를 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김 기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는 이른바 문파라고 하죠. 극성 지지층 김남국 응원을 보내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물론 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만 민주당 당원 게시판을 쭉 살펴봤을 때 취재를 해봤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와요? 김남국 변호사를 응원하는 그런 어허.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김남국 변호사를 지지하고 나는 금태섭 의원은 반대한다. 금태섭 아웃 뭐 이런 제목도 눈에 띄었고요. 김남국이 금배지다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라든지 검찰개혁 투사인 김남국을 지지합니다. 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조국 수호 집회에서 활동하던 모습도 잠깐 보고 오시죠. 지금 이 역사, 짧지만 정말 대한민국에 기록돼야 될 이 역사를 위해서 조국 백서를 만드는 TF를 기획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외쳤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려고 합니다. 조국 백서 정말 두껍고 탄탄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이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검찰개혁 할 수 있다. 네, 김남국 변호사는 참고로 지금 조국 백서 이야기를 본인이 하는데 그 조국 백서 필진으로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친조국 인사로 알려진 인물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최진영 변호사는 김남국 변호사의 출마 강행 어떻게 평가하세요? 20세기에 우리 세계에 1차, 2차 세계 대전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21세기 대한민국에는 1차 조국 대전과 이어서 이번에 이른바 2차 조국 대전이 벌어지고 2차 있다. 조국 대전인 셈이다. 아시다시피 그 조국 전 장관이 현직이었을 때 예. 1차 조국 대전이 있었고 그때는 민주당과 또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 간의 조국 외전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2차 조국 대전은 조국 내전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민주당 지지자들끼리 사이에 이른바 집토끼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청년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뭐죠?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일관성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덕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김남국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금태섭 현 의원한테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첫 번째 뭐라고 썼냐 하면은 이번 선거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루 딱 지나서 뭐라고 했죠?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김태섭 의원님 조국 수호 이퀄 검찰개혁이 부끄러우신가요? 저는 국민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해서 촛불을 든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사건을 시작합니다. 결국 엊그제 했는 얘기하고 오늘날 얘기가 모순된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결국 본인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을 얻어야 지금 본인의 이 내부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프레임을 잡은 것이 아닌가 예. 생각을 하는데요. 예. 결국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내부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처음에 올린 깃발에서 얘기했는 말과 하루 만에 얘기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30대 젊다고 청년이냐 생각이 올바르고 하는 말에 일관성이 있어야 청년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 교수님 이게 자연스럽게 그 정말 대한민국을 수개월 동안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그렇죠. 서울 강서갑에 지금 금태섭 vs 김남국 이 경선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조국이라는 이름 두 글자가 다시금 지금 회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소환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4.15 총선 이 과정에서 결코 유리해 보이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가 좀 냉정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경선이 원칙이죠. 경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모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신청서는 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금태섭 의원이라는 일종의 상징성이 있거든요. 조국 사태 때 거기에 반대되는 어떤 목소리를 냈던 그런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일종의 이제 타겟을 정해가지고 공천에 경쟁을 하겠다는 것은 조국 대 반조국의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다는 조국 거죠. 대 반조국 프레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러면 예. 어떤 식으로 이제 야당에게 기회를 주냐면 과거에 어떤 친박, 진박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이렇게 되면 진문 논쟁으로 프레임으로 또 갈 수가 진박 있어요. 논란이 아닌 진문 논란. 그렇죠. 아, 거기다 더 나가서 예. 지금 금태섭 의원 같은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민주당에 존재하는 것. 예. 이것이 다양성의 어떤 존재거든. 근데 이 부분까지도 인정을 못하는 그런 다양성 부재의 정당으로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경쟁을 하고 뭐 이 공천에 뛰어들고 뭐 이런 건 다 좋지만 예. 이게 그 의미 이상의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전체적인 이 선거 전체 총선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좀 간파하고 예, 예. 본인의 어떤 선택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신청서를 내버렸네요. 예. 이 부분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불리한 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국 변호사를 응원하고 나선 인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명이 등장해 있죠, 우선. 맨 오른쪽에 김남국 변호사, 가운데는 지금 좀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맨 좌측에 있었던 인물 보이네요. 손혜원 무소속 의원. 손혜원 의원이 오늘 김남국 변호사 응원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퀴즈를 냈어요, 퀴즈. 손혜원 의원이. 금태섭에게 김남국이란 1번 조국보다 두렵다. 정봉주만큼 피곤하다. 젊고 잘생겨서 그냥 싫다. 금태섭이 진짜 싫어하는 것은 경선, 김남국, 공수처. 김남국 죽이기, 조국 수호 프레임의 장시자는 윤석열, 금태섭, 진중권. 이런 퀴즈를 낸 거예요, 소셜미디어에. 어떻게 보세요, 두 분? 네, 우선 영상에 나오는 두 분은 피고인이고 한 분은 변호사네요. 예. 네, 두 분이 지금 재판에 지금 넘겨졌으니까요. 우선 이 손혜원 의원의 발언이 대단히 못마땅합니다. 대단히 못마땅하세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젊고 잘생겨서 그냥 싫다. 허허. 이런 이야기. 예. 지난번에 기획재정부 전직 사무관이 정권 내부의 비리를 폭로할 때 신재민 사무관. 예, 신재민 전 사무관에게 머리가 나쁘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런 표현 방식,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저질입니다. 허허. 네, 이런 거야말로 인상 비평이에요. 예. 네, 머리가 나쁘다. 누구는 잘생겼다. 잘생겼으니까 너무 싫다. 뭐 이런 것, 이런 게 저질이고 또 한 가지는 손혜원 의원이 이번에 총선 때 굉장히 바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예. 목포 내려가서 박지원 의원 낙선 운동한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김남국 변호사 응원 운동한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지금 서울 마포울에 이번에 다시 등장하는 정청래 전 의원 응원할 겁니다. 어허. 네, 굉장히 바쁜데 예. 과연 이런 모습이 여권의 총체적인 선거전에 유리할까? 저는 그거는 정말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 조국 전 장관 어떻게 보면 희대의 파렴치 인물 아니겠습니까? 10가지가 넘는 혐의로 온 가족이 지금 재판에 연루됐어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런 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신이 검찰에 의해서 희생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오만한 행태에 분노한 국민들이 수십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어요. 우리 지금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 사수 결의대회에 단골 연사로 참석했던 변호사의 전략공천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고 인재 영입으로 또 그 영입 인사로 발표가 됐었어요. 예.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 맞는가? 과연 집권당이라면 국민의 1%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만 따르고 거기에 따라서 선거판을
전략을 짜가려는 것 예. 이것이 정말 건강한 집권당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조국 수호 프레임의 창시자는 누구인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윤석열, 금태섭, 진중권 보기. 저는 세 개. 뭐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시자가 누군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분명히 김남국이다. 하하. 단정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 오늘 그 김남국 변호사가 본인이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면 뭐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저는 많은 국민이 나와서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 조국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조국 개혁, 검찰 개혁을 촛불 든 것, 그리고 본인이 딴지 게시판에 자원봉사단, 개국본의 자원봉사단으로 함께 청수하며 거리를 지킨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예. 결국 본인 스스로 조국 수호 집회에 나가서 행동, 활동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꾸로 금태섭 의원에게 그것이 부끄럽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그게 바로 조국 수호 프레임의 활용자 아닙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서 본인에게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지금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잘못 출제했는 것이죠. 아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되느냐?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주위에 있던 중도층 오히려 손혜원 의원 속으로는 아이고야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태섭 서울 강서갑의 민주당 현역 배지는 김남국 변호사와의 일전을 치러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왜? 김남국 변호사가 이제 공천 신청을 했으니까 경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금태섭 의원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김 기자. 일단 오늘 금태섭 의원은요, 뭐 코로나19 문제라든지 노태악 후보자의 청문회 문제에 집중하겠다라면서 이제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논란 이후 입을 처음 연 것은 어제였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기자들 앞에 서서 조국 수호 선거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어제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당을 위해서 제가 막아내야죠.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조국 수호가 이슈가 되는 선거를 치르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자칫하면은 유권자들한테 저희가 하는 일이 절대 틀리지 않다. 그런 오만한 자세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겸허한 자세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변호사 수호가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 출마한다고 하는데 예, 저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출마하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누가 그렇게 볼까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 사시지도 않는 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은 조국 정국 속에서 조 전 장관을 향해 이제 쓴소리를 던졌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금태섭 의원에게 반성문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금태섭 의원을 찾아가서 그래도 우리 그 견고한 핵심 지지층을 좀 달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반대 또는 기권을 던진 사람이 유일한 only one 금태섭이 유일했어요. 금태섭 의원은 당시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기권표 유일하게. 그러니까 공수처 기권에 대한 반성문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글쎄요, 김관욱 교수님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국회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일종의 우리 크로스 보팅이라 그래가지고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투표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기권의 권리는 충분히 있는 것인데 지금 핵심 지지층을 일종의 무마하기 위해서 반성문을 써라. 저는 부적절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제 얘기를 보면 금태섭 의원이 상황 규정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보호 본능이 자신 보호의 어떤 역량도 있는 것 같고,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뭐 김남국 변호사가 경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얼만큼 의연하게 그리고 선의의 경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김남국 변호사와 이 금태섭 의원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관계 속에서 경선을 치를까봐 그런 모양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칠까봐 그런 걸 걱정하는데 예. 저는 금태섭 의원이 조금 더 유연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동생과 겨룬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좀 잘 경선을 치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조 부장.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 핵심 지지층이 요구한다. 허허. 이런 이야기를 들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핵심 지지층이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를 항상 하거든요. 이게 과연 집권 여당이 이런 사람들을 믿고 의지한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관욱 교수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국회의원의 표결 하나는
본인이 행동하는 거예요. 본인의 소신에 따라 하는 헌법기관, 것이고. 예.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표결권 행사하는 건데 100% 동의가 안 된다. 이거 자체를 문제 삼는 의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허허. 100% 동의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공산당이에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공산당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되고 나서 지금 사라진 게 많습니다. 지금 초재선 의원들의 성명 같은 거 사라졌어요.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의원들의 반발이 분출되지 않습니다. 미스터 쓴소리 이런 의원도 사라졌습니다. 정풍 운동도 사라졌습니다. 과연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희망이 있는 것인지 이게 정치가 과연 진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김 기자, 오늘 말이에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약간 좀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조국 프레임으로 또 이번 총선이 자칫 흘러가는 건 아닐까. 이런 일부의 우려, 위기감 이런 것인데 민주당 현역 배치가 이 논란과 관련해서 약간 뭐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날렸다? 맞습니까? 네, 누구냐면요. 최근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해달라라고 쓴소리를 날렸던 김혜영 최고위원입니다. 오늘 김남국 변호사에게 청년 정치의 의미를 좀 생각해봐라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그 모습 들어보시죠. 김남국 변호사도 정치의 영역에서 청년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청년 정치란 기득권이나 사회의 통념에 비판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는 정치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99명이 예라고 말할 때 혼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청년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김남국 변호사님께도 스스로 정치의 영역에서 청년의 정신을 실현해 왔는지 되물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점차 이런 기류가 좀 확산되는 움직임입니다. 어떤 기류일까요? 민주당 중진 의원은요, 진박 공천을 그렇게 비판했던 우리가 정작 진문 공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런 위기감을 드러냈고요. 또 다른 의원은 이번 총선이 조국 지키기 프레임으로 비치는 순간 민주당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 이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우려도 나왔답니다. 보시죠. 우수수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주당 시의원 지역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요즘에 추미애, 이해찬, 부동산 이 세 가지가 민주당 선거 결과를 폭망으로 이끌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D 의원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미래통합당에서 나온다? 아니에요. 민주당 내부 지금 현역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글쎄요, 최진영 변호사님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마치 시간이 4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2016년 그 4.13 총선 때 그 당시에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180석까지 얻어서 독자적으로 기원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이른바 진박 공천, 도장 들고 나르샤 그렇게 하면서 옥새 들고 나르샤라고 예. 하면서 완전히 그 여소야대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이어서 있었던 선거에 줄줄이 패배했습니다. 예. 그때 아시다시피 그때까지만 해도 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여당이 이긴다라고 했을 때에 국민들이 뭐라고 했죠? 오만하다. 바로 이 부분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최근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50%를 오갔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40% 내진 30% 후반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에 있다 보니까 예. 그 어떤 자신감이 지나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법무장관이 들어오자마자 있었던 각종 어떤 수사 개입 논란 그리고 또 이해찬 대표의 각종 이른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 논란이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고대 교수님의 이 칼럼 논란에 대한 어떤 사과하지 않은 모습 나아가서 최근에 있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강남 부동산을 잡고 이후에 했더니만 풍선 효과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곳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됐죠? 결국 그 부분 계속 미뤘어요. 왜냐? 그 지역이 예. 전부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다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비판이 굉장히 제기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 과연 4년 전에 그 모습이 또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렇게 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여전히 민주당이 살아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 내에서의 어떤 그 목소리조차도 싹을 자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결과가 마치 4년 전을 대자부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될지 정말 국민의당에서는 궁금합니다. 김 교수님, 예. 4년 전의 데자뷰가
사실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엄청난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2016년을 다시 돌아가면 그 여소야대 즉 여당의 패배를 얘기를 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다 틀렸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대로라면 거의 지금 뭐 여권 의원 중에 폭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의 근접하는 단계로 갈 수밖에 그럴 없는. 수도 있다. 지금 뭐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비례에서도 또 가져간다 그러면 어허. 지금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이 제 생각에는 이대로 간다 그러면 예. 과반을 넘길 수 있는 상황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다 그러면 매우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국민의 시선에 맞춰서 행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좁보자. 예. 네, 저는 4년 전에 진박과 지금의 진문이 과연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 거 다르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단어 한 끗 차이예요. 진박, 진문. 네, 똑같잖아요. 지금 진문 공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기 남양주 병 같은 경우에도 김용민 변호사라는 친조국 인사를 전략 공천을 했어요. 이게 바로 조국 프레임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예, 이 김용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픽 나오고 조국과의 있죠. 인연이 자기는 별로 없다라고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장관할 때 직접 수사 부서 축소 통폐합하고 그리고 중요 피의자 몰래 소환하게 한 것 이런 게 전부 다 김용민 변호사가 속해 있던 그런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리고 김용민 변호사가 나 조국 기자 아니다. 44살인데 무슨 조국 기자냐? 예. 제발 말장난하지 맙시다. 허허. 한화갑 전 대표 1939년생인데요. 리틀 DJ라고 불려요. 예. 1939년생인데 리틀이 붙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국 기자 아니다. 44살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게 조국 대전이 서울 강서가 경기 남양주 병 이제 여기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이죠.